안녕하세요. 기아 14차 시 벡터의 실수배 뒤집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게 약간 좀 우리가 실수상에서 보는 덧셈과 뺄셈과 좀 유사한 느낌이 들긴 했었죠. 그쵸? 자, 근데 곱셈과 비슷한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벡터에 있어서 실수의 곱셈과 비슷한 듯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조금 대응이 되는 그러한 벡터의 실수배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벡터의 실수배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되게 되면 두 벡터가 평행한 조건 또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나가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이 실수배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벡터 관련된 내용 문제 해결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실수에서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뭐 숫자가 적으니까 선생님 10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도입했었죠? 그쵸? 똑같은 수의 반복적인 덧셈을 우리는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이 5번 있어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왔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곱셈이 실수해서 반복적인 덧셈을 약간 좀 간단하게 다른 연산, 곱셈이라는 연산을 도입하면서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덧셈에서도 반복적인 똑같은 벡터들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벡터 A 더하기 벡터 A 더하기 벡터 A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벡터 A를 3번 더하는 거니까 요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실수해서 A 더하기 A 더하기 A라고 하면 요걸 여러분들이 3A라고 적듯이 그쵸? 3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적듯이 요것도 3 벡터 A라고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한다면 벡터 A를 3번 더한 3 벡터 A라고 하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일까? 라는 걸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만약에 벡터 A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을 꼬리 물기 상황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꼬리를 물어서 진행을 끝까지 한번 해봤을 때 처음 시작점에서 끝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합벡터로 약속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삼각형법이었고요. 그런 것처럼 한번 벡터 A를 꼬리물기 상황으로 연속해서 그려볼까 해요. 자, 근데 지금 벡터 A 똑같은 벡터들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벡터 A만큼 또 진행할 거고요. 한 번 더 진행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벡터 A만큼을 적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일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또한 똑같은 모양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레이저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끝 마지막 점으로 가게 되는 이런 벡터를 우리는 합벡터로서 지금 3개를 연속으로 더한 걸 3벡터 A 이렇게 적자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렸던 저 빨간색 화살표가 3벡터 A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예시 3벡터 A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양수값을 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한다면요. 지금 3벡터 A처럼 이렇게 앞에가 양수가 곱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K 벡터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벡터 A만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이 벡터 A와 같고 크기는 몇 배가 됐을까요?
그쵸. 지금 3벡터 A라고 하는 것은 벡터 A만큼 3번 간 거니까 3배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K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크기가 K배가 되는 그러한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만약에 지금은 선생님이 3벡터 A라고 말하기 쉬운 자연수를 곱하는 상황을 생각했지만 양수 전체로,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유리수라든가 무리수 이런 것들이 곱해져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기를 K배 해주는 연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를 곱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었죠? 그쵸? 벡터 A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 그래서 우리는 역벡터라고 불렀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걸 여러분들 지금 벡터가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에서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라고 살펴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요런 것처럼 우리가 벡터에서도 음의 부호라고 하는 것이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반대 방향의 벡터 3번을 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3 벡터 A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벡터가 될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실수로 적었지만 이 모양이 그대로 성립하도록 벡터 버전으로 살짝 바꾸어서 적게 된다면요. 그럼 마이너스 벡터 A만큼을 또 꼬리물기 상황으로서 연이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3번을 그렸고요. 이렇게 3개의 마이너스 벡터 A가 모여서 생긴 첫 시작점에서 마지막 점으로 가는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요 화살표를 우리는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처음 벡터 A랑 비교를 해봤을 때 벡터 A랑 방향이 그쵸, 반대가 됐죠. 왜냐면 반대로 지금 그 K번을 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몇 배예요? 그쵸, 지금 마이너스 3 벡터 A지만 방향만 반대인 것을 3번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기는 부호된 값의 배수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 벡터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길이 자체는 3배 이런 것처럼 부호를 뗀 값만큼 뗀 비율만큼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마이너스 K배 또는 절대값 K배 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좀 더 너그럽게 보자면 위의 경우도 사실 절대값 K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쳐보게 된다면 K가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절대값 K배만큼 바꾸는 그러한 연산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양수일 때는 방향을 그대로, 음수일 때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그러한 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유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은 K가 0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K가 0일 때는 0벡터가 나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솔직히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크기가 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크기는 어쨌든 0배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떠한 값이든 원래 크기가 어떠한 거였든 0배를 시키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기가 0인 벡터, 0벡터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직관적인 추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수학자들이 약속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실수배라고 하는 연산은 크기를 바꾸는 연산이다. 그래서 크기를 절대값 K배 하는 연산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방향이 그대로 갈지 반대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은 이해하기 쉬우시죠? 0벡터라고 한다면 크기를 몇 배를 하든 어쨌든 0일 테니까요. 그쵸? 크기가 원래 0이었으니까 거기다 3배를 하든 4배를 하든 크기가 0이 나와서 그래서 0벡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자,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벡터 A를 3번 더한 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3 벡터 A의 반대 방향 벡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3 벡터 A가 벡터 A만큼 3번 진행한 이러한 벡터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을 반대로 뒤집은 벡터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 벡터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마이너스 벡터 A를 3배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3 벡터 A의 역벡터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배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인데요. 벡터 A와 방향이 같은데 길이가 1인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벡터들을 표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수배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같거나 반대로 만들 때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방금 전에 요약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향은 같지만 길이가 1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벡터 A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크기가 3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방향에 크기가 1인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분의 1 벡터 A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A의 입장에서, 벡터 A의 입장에서 뭐였을까라는 거죠. 그쵸? 이 벡터 A 자체의 크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적어보게 되면 절대값 벡터 A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원래 벡터에서 그 벡터의 크기 분의 1배를 해주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즉 이런 식으로 연산을 취해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길이가 1로 줄어들게 되면서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기출문제에서는 아이디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보시게 되면 벡터 A랑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구나 라는 걸 알아채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표현해야 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수배의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수배에 대한 성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배를 정의할 때부터 선생님이 계속했던 예시가 있어요. 실수의 곱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끌어다가 설명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a 벡터 a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마이너스 3a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게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연산 자체가 애초에 문자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정의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자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대부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합법칙을 보시더라도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 더하기 3a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걸 2a 더하기 3a 이런 식으로 문자를 분배시켜 주듯이 벡터 앞에 상수들의 실수들의 덧셈이 있을 때는 이 a를 분배시켜주는 방식으로 전개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2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를 분배해서 2a 더하기 2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실수 하나에 벡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분배시켜주는 느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문자의 성질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성립한다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 곱하기 3 벡터 A를 생각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3 벡터 A를 두 번 연달아서 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꼬리물기 상황으로 그려본 겁니다. 3 벡터 A 한번 그려보고 3 벡터 A 한번 그려보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도착점으로 가는 벡터를 그린 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3 벡터 A일 텐데요. 요거를 벡터 A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근데 벡터 A라고 하는 건 3벡터 A의 3분의 1배였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같고 짜리몽땅한 벡터 하나가 벡터 A였을 거예요. 자, 근데 3벡터 A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 A랑 크기가 방향이 같고 크기가 3배인 벡터니까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총 3번 나아간 벡터였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그게 2번 가는 거니까 이 3번 간 것만큼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6번 간 벡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6벡터 A라고 적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러면 이건 또 뭐냐? 결과적으로 2와 3만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곱해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그림의 예시를 통해서 실수배가 되었을 때는 숫자끼리만 먼저 곱해줘도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자에서 보는 것처럼 2 곱하기 3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6a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벡터의 분배 이쪽 부분은 선생님이 문자랑 아까 예시를 살짝 들었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살짝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행한 두 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절대 만나지 않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이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처럼 선생님이 화살표 두 개를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화살표는 우리가 서로 평행한 벡터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러한 조건이 되려면 만약에 방향이 살짝이라도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 벡터가 결과적으로 연장이 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평행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한 직선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화살표 머리를 붙이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두 개의 벡터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화살표 머리를 반드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즉, 방향이 반대여도 이 화살표 몸 자체는, 화살표 대 자체는 평행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대가 평행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려면 방향이 서로 같거나 반대여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같거나 반대,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벡터의 방향을 같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의 실수배를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음의 실수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벡터의 실수배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원래 벡터와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향이 같거나 반대라는 말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하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사선 기호,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기호로 표현하던 그 기호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요. 이 평행하다라는 의미가 결론적으로 실수배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평행해요 라는 기호가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 말을 이제 B라는 벡터가 A 벡터의 어떠한 실수배로서 표현이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말이에요. 평행한 두 벡터의 실수배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0벡터가 나오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K는 적어도 0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은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살펴본다면요. 만약에 벡터 A랑 이 벡터 A랑 생각하면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벡터가 나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벡터 A였으면 방향만 이렇게 반대지만 결과적으로 화살표 대 자체는 평행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길이가 1인 벡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길이가 2분의 3인 벡터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같아요. 벡터 B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벡터 B를
벡터 A의 2분의 3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크기가 어떤 식으로든 주어지게 된다면 그 크기의 비율만큼을 앞에다가 곱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배로 어쨌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첫 번째,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그쵸? 크기를 조절하는 연산이다. 그리고 방향을 양수라면 방향을 그대로, 음수라면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연산이다. 자, 그리고 벡터의 실수배는 애초에 문자의 성질과 비슷하게 성립하도록 정의한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에서 사용하는 성질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평행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기 때문에 실수배 관계로 표현 가능한 벡터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내용들 충실하게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레벨 1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의 스텝 1입니다. 벡터의 실수배를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벡터의 실수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두 벡터 A, B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 벡터 A가 먼저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 뭐라고 했어요? 그쵸? 벡터 A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방향은 반대이면서 크기는 몇 배? 절대값 마이너스 2, 즉 2배가 되는 그러한 벡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의 방향 반대로 크기 2배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그려보게 된다면 그러면 요러한 벡터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1번에서 요구하는 마이너스 2 벡터 A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벡터들의 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벡터의 덧셈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물기 상황으로서 그려줄까 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벡터 A를 선생님이 요거 조금 순서 바꿔서 쓸게요. 그리기 좀 편하게 하려고. 자, 벡터의 이렇게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 B에다가 마이너스 3 벡터 A를 더하는 상황으로서, 즉 벡터 B의 종점에다가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는 것을 꼬리물기 상황으로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벡터 A랑 방향이 반대면서 3번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3 벡터 A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벡터 B 더하기 마이너스 3 벡터 A이기 때문에 첫 시작점에서 마지막 종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를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진하게 그려본다면요. 너무 또 빨간색이니까 너무 겹쳐 보여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가 2번에서 요구하는 벡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벡터 A 빼기 2 벡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는 이러한 벡터니까 이쪽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게 일단은 벡터 A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벡터 B를 2 벡터 B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벡터 B를 더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B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내려가는 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3칸, 위로 3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벡터가 마이너스 벡터 B예요. 그걸 2번 진행해야 되니까 그려보면 이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2 벡터 B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2 벡터 B를 더해야 되니까 이 첫 시작점에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는 이러한 벡터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걸 초록색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요게 3번에서 요구하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덧셈 개념과 실수배 개념을 같이 이용해서 벡터를 그려봤어요. 혹시 다 까먹으셨다, 벡터의 덧셈 뺄셈 그리는 것 좀 까먹으셨다 라고 한다면 저번 시간 13차 시에
레벨 1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벡터와 관련된 식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오 땡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1학년 때 배웠던 1차 식의 계산과 다를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 계산하듯이 이렇게 서로 다른 벡터 A랑 B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진짜 문자 A랑 B처럼 생각하시고 동류한 개념처럼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 배도 결과적으로 실수의 덧셈, 그 다음에 곱셈과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수의 실수의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었죠. 그래서 분배시켜 볼게요. 그럼 2 곱하기 3, 즉 6 벡터 A 더하기 4 벡터 B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배됐을 때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결합법칙이라고 얘기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 요것도 분배를 시켜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6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게 마이너스 벡터 A는 뭐예요? 즉 역벡터의 역벡터는 뭐예요?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화살표머리가 반대로. 자,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뒤집으래요. 그럼 화살표머리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벡터 A랑 똑같아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이 1이랑 같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자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렇게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해져서 플러스 3 벡터 B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줬을 때 6벡터 A 마이너스 6벡터 A 소거될 거고요. 왜냐면 역벡터끼리의 덧셈이니까 0벡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벡터 B 더하기 3벡터 B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끼리 이렇게 실수배에 있을 때 벡터를 분배하는 게 가능했듯이 벡터를 묶어내는 것 또한 가능해요. 반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4 더하기 3 벡터 B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 계산하듯이 7 벡터 B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시면 고등학교 1학년 지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 벡터 기호만큼은 빼먹지 말자. 자, 그럼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벡터가 평행할 조건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쵸? 실수배 관계다. 서로 실수배 관계다 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PQ에 대해서 벡터 P를 A와 B벡터로 Q를 A와 B벡터로 표현했는데 P벡터와 Q벡터가 서로 평행한 것을 보이래요. 자, 지금 벡터 P와 벡터 Q가 평행하다라는 걸 보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행하다는 건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실수배 관계랑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의 벡터를 나머지 벡터의 어떠한 실수배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단 K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 지금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라고 했었기 때문에 K가 만약에 0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벡터 Q가 무조건 0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K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도 달아주시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 Q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벡터 P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값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벡터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6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게 과연 K3 벡터 A 빼기 2 벡터 B 요거랑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K 값이 존재하느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K를 분배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3K 벡터 A 빼기 2K 벡터 B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계산과 유사하니까 결과적으로 개수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아지려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아지려면 A끼리 같아야 되겠고 B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K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6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것이 4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풀어보게 되면 K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K가 만족이 되고요. 즉 벡터 Q라고 하는 것은
벡터 P의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벡터 P와 벡터 Q가 평행하다라는 말로도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잘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벡터 레벨 2의 스텝 1은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에 관한 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레벨 1의 스텝 2부터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1차식 계산하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문자 풀던 것처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 벡터 B 더하기 2를 분배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벡터 A 빼기 8 벡터 B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럼 동류항 계산하듯이 B끼리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벡터 A 빼기 10 벡터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4 분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벡터 A 더하기 12 벡터 B 더하기 3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이렇게 한 다음에 동류항 계산하듯이 벡터 A끼리 계산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그 다음에 B끼리 계산해줘서 9 벡터 B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아랫 문제는 결과적으로 1차 방정식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문자 구하듯이 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벡터 x 더하기 벡터 a는 3 벡터 a 더하기 4 벡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x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만 남겨놓기 위해서 벡터 a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테니까 3 벡터 a랑 계산이 돼서 2 벡터 a 더하기 4 벡터 b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고요.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는 것 똑같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약분해주는 느낌처럼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 a가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약분해주는 느낌처럼 계산을 해주시게 된다면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 자, 여기도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x는 2 벡터 x 더하기 8 벡터 b 이렇게 전개가 되겠고요. 우변에 있는 2 벡터 x 넘겨주면 좌변은 벡터 x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2 벡터 a 이항시켜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 벡터 a 더하기 8 벡터 b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오시면 꼭 맞춰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행할 조건을 활용하는 건데 조금 더 벡터들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평행함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지금 벡터 P 더하기 벡터 Q랑 그 다음에 벡터 Q 더하기 벡터 R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행하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평행하다 똑같은 말 뭐라고 했어요? 그쵸, 실수배. 그래서 벡터 P 더하기 벡터 Q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벡터 Q 더하기 벡터 R의 어떠한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그럼 벡터 P 더하기 벡터 Q가 뭔지, 벡터 Q 더하기 벡터 R이 뭔지 구해보셔야 되겠죠? 자, 벡터 P 더하기 벡터 Q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P가 지금 3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벡터 Q는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3벡터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류항 묶듯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2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벡터 Q 더하기 벡터 R 마찬가지로 계산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에다가 2 벡터 A 빼기 2 벡터 B를 계산하는 거니까 동류항 묶듯이 계산해주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보시면서 2배 해주면 나오겠네 라고 추측이 가능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2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는 K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다 라고 해서 요걸 전개하신 다음에 K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 벡터 P 더하기 벡터 Q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벡터 Q 더하기
벡터 R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실수배로 표현 가능하면 결과적으로 평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벡터 P 더하기 벡터 Q와 벡터 Q 더하기 벡터 R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실수배 관계가 되면 평행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3부터는 조금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이 두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려봤을 때 직선 하나 그려놓고 거기 위에 점 3개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만약에 A라고 하는 걸 시점으로 잡아서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나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벡터 A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벡터 AC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직선의 일부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드시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벡터 A랑 벡터 AB, 벡터 AC 이렇게 두 개 만들었을 때 서로 평행한 벡터가 될 거니까요. 벡터 AB랑 벡터 AC가 서로 평행하다 라고 되는 건데 평행하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실수배. 그쵸? 그래서 벡터 AC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는 나머지 벡터 AB의 어떠한 실수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K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실수배 관계로 표현 가능한 두 개의 벡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거기 때문에 서로 평행한 벡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즉 양쪽이 서로 왔다 갔다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로 평행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선생님 벡터 B를 그렸어요.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이쪽에 C가 존재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는 게 마찬가지, 이 A, B, C가 있는 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방향만 반대니까 요거의 연장선은 같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아무 벡터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 두 개의 벡터가 결과적으로 한 직선의 일부였을 거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배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고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랑 연결이 될 거고 A, B, C 요 그림이랑 연결이 될 거고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벡터 AB랑 벡터 AC를 만들게 되면 한 직선의 일부니까 결과적으로 평행해질 거고 평행하다라는 것은 실수배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좀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도식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레벨 3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살짝은 다른데요. 거의 똑같이 풀 거예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 BC에 대해서 벡터 OA, 벡터 OB, 벡터 OC를 A, 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라. 그럼 보여야 될 사실부터 확인을 해보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것을 보여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에서 두 개의 아무 벡터나 잡아보게 된다면 벡터 AB, 벡터 AC 이거를 잡아보게 된다면 한 직선의 일부니까 결과적으로 벡터 AB랑 벡터 AC랑 평행하다 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한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여주면 돼요. 그쵸?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배 관계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벡터 AB랑 벡터 AC를 한번 주어진 벡터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벡터들이 전부 다 시점이 5인 벡터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점을 조작해주기 위해서 벡터의 분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을 이용한 벡터의 분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벡터 5로 시작하는 벡터 빼기 5로 시작하는 벡터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거꾸로 읽어주는 느낌으로 채워나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5b 빼기 5a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5b 벡터는 지금 벡터 b라고 되어 있고 벡터 5a는 벡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벡터 b 빼기 벡터 a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벡터 a, b를 나타내는 벡터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벡터 ac는 벡터 5c 빼기 벡터 5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럼 벡터 5c는 4배의 벡터 a 빼기 3배의 벡터 b 빼기 벡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벡터 a 빼기 3벡터 b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b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 되고 a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3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벡터 AB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게 되면 벡터 AC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말은 실수배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두 벡터가 평행하다 라는 말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B를 그리고 C를 그리게 되면 이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싶은 내용 ABC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레벨 3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BC에 대해서 OA, OB, O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똑같죠? 세 점 ABC는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야 될 사실은 뭐다? 그쵸?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세 점 가지고 만든 아무 벡터 AB랑 벡터 AC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말은 실수배 관계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벡터 AB부터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시점이 5인 벡터들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이 5인 벡터들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뺄셈을 이용한 벡터의 분해를 사용해 봅니다. 자, 그래서 5로 시작하는 벡터, 5로 시작하는 벡터 이렇게 써놓고 거꾸로 읽어주는 느낌. 그래서 벡터 5b 빼기 벡터 5a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이 벡터 a 빼기 벡터 b 빼기 벡터 a 더하기 이 벡터 b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계산하듯이 계산해주면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벡터 ac 표현해 보게 된다면 벡터 5c 빼기 벡터 5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4 벡터 a 마이너스 7 벡터 b에서 벡터 a 더하기 이 벡터 b를 빼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계산하듯이 해줬을 때 3벡터 a 마이너스 9벡터 b가 나온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이 3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9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벡터 AB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3배 해주게 되면 벡터 AC가 나온다 라는 거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수배 관계가 되니까 벡터 AB랑 벡터 AC랑 같아지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벡터가 평행하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까지 확장이 됐고요. 그 평행한 벡터에 대한 내용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으로까지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레벨 4, 5 문제까지도 한번 해결을 시도해 보시면서 벡터의 실수배가 실제로 어떻게 기출되는지까지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